안녕하세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한밤의 낭독자들 시즌2의 네 번째 낭독자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밤의 낭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운영하는 인문 360에서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소통 인문 콘텐츠입니다. 지금 이제 인문 360하고 인문 360 공식 유튜브와 사피엔스 스튜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테마로 낭독자들이 직접 선별한 문장을 함께 읽어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양나래님, 배우 윤소희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섭외할 때 이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난감했었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좋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직업적인 정체성이 이제 웹소설 작가인데, 웹소설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뭐가 재미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좋은 사람들보다는 좀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백강혁 같이 좀 능력도 있고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데도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웹소설에서는 좋은 사람을 다루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뭐 저희가 주제를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뭘까를 고민하고 이제 그거를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웹소설에서 좋은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그 얘기 들었을 때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딱 두 개의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두 개 작품은 저도 보면서 좀 의아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웹소설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웹소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 준 작품들입니다. 여기 연산호 작가님의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라는 글입니다. 이 작품이 다루는 시기는 근미래입니다. 지구가 망했습니다. 기후가 더 망가졌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포칼립스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인류가 우주도 개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해서 해저 기지를 짓고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인공이 그 해저 기지에 출근하는 첫날로 시작을 해요. 저는 치과의사라는 설정이 진짜 절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해저 기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해저 기지가 생긴다면은. 왜냐면은 그 해저로 내려가면 압력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치아 같은 데 크랙이, 그러니까 금이 가면은 엄청 아프대요. 이게 잠수하는 사람들도 충치가 있으면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비슷한 의미로 사실 중이염도 그럴 수 있거든요. 혹시 해저 기지가 생기면 이비인후과도 필수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다고 저를 써주진 않겠지만 어찌 됐건 이 사람은 치과 의사니까 거기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 내의 개연성이 일단 확보가 된 게 아주 좋았고, 그리고 치과 의사는 의학 지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바이탈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크게 다쳐서 생과 사를 오가고 있을 때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뭘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수술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런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친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버리는 순간 사실은 내 생존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작품 내 설정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친절함과 선함을 버리지 않고 항상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 박무연이 거의 모든 웹소설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바로 웹소설 기준에서는 92화에 나오고요. 제가 소유한 이제 양장본에서는 2권의 314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는 선의의 순환을 원한다. 저는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작가가 이때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꾸로 돌아가면은 지금 세기를 살아가는 저희가 생각할 만한 문장이 313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자기만 안전하고 자기 가족과 지인만 괜찮으면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안전하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무분별한 남핵, 서식지 파괴, 수질 오염, 대기 오염, 토지 오염, 기후 변화, 여러 종류의 광범위한 전염병.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시도했던 20세기의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우리 세대는 너무나 잘 안다.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는 나를 지키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이게 나는 선의의 순환을 원한다 이 전에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거를 전에 보여줘서 그냥 넘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의의 순환이라는 문장을 보여줌으로써 앞에 있던 문단의 파괴력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처음 볼 때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굳이 소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바로 다음 장에 선의의 순환을 원한다고 나오니까 이 주인공은 기지가 무너지는데도 선의의 순환을 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의의 순환은 훨씬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은 다음부터는 좀 의식적으로 일회용품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이거는 1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쉽게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 그게 편해서, 그게 쉬워서, 그게 덜 힘들어서, 그게 이득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서도 여길 나갈 수 있는 거라면, 박무연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성인급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일상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 사람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선택을 하고, 이 구하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갑니다. 선의가 순환되려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강력한 선의를 가진 한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선함도 전염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때 느꼈고, 그게 결국 작가가 말하는 선의의 순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소설은 납골당의 어린 왕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웹소설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어떤 지평을 열어준 작품이고, 이 작품도 SF인데 이것도 근미래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충 인구가 계속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면서 뭔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지점이 왔어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부가 늘었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요. 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근데 이때 대한민국의 연금 체계가 바뀝니다. 연금을 성실하게 부어가지고 내가 연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잖아요. 그럼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퇴가 뭐냐? 정부에 신청을 하면은 저를 수술을 해가지고 뇌만 떼요. 그래서 걔를 납골당에 모십니다. 그럼 내 뇌는 AI가 만들어준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가 적립한 연금을 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상현실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대부분 할 수 있고, 그때 되면 이제 뭐 AI 배경으로 게임이 엄청 나오겠죠. 그런 게임도 실행할 수가 있는데 게임의 난이도들이 보통 인생에 준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연금을 많이 쌓았다면은 그 연금을 게임 속의 포인트로 환전해가지고
더 쾌적하고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게임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동들, 이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던가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절망적인 세계관인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린애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근데 얘는 부모가 이 주인공의 몸을 재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납골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재벌이 어찌됐건 나쁜 놈이지만 거래만큼은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납골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평생 누렸을 수명만큼은 어찌됐건 이 게임, 그러니까 가상현실 안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만큼 포인트도 줬어요. 근데 그걸 부모가 돈으로 바꿔서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소설 자체는 그 납골당 안에서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인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는 거고, 이 플레이하는 납골당 안의 사람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스트리머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또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봅니다. 이 사람 게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장의 즐거움인 거지, 뭐 진지하거나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쏴줘서 그 포인트로 야 지금 이쁜 역해 나왔으니까 얘랑 어떻게 해봐라. 아니면 얘 마음에 안 드니까 얘 쏴 죽여라.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걸면은 이제 그것대로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마주치는 그 인격체들, 사실은 다 인공지능이고 실제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랑 이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시뮬라시용이라고 20세기 후반에 나왔던 가상현실 혹은 이제 AI가 인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담고 있는 대목인데, 만약에 인격을 갖춘 AI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나는 얘네들을 사람으로서 대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들을 구하고 돕는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던 시청자들 중에 일부가 약간 다른데? 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스트리머들, 납골당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좀 인지도를 얻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한테 영감을 줬던 건 이 인물 자체가 아니고 어떤 대화인데요. 완전 변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중국의 군인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를 뒤엎을 용기도 없고 스스로가 비범해질 능력도 없고 삶에 이렇다 할 뜻도 세우지 못한 장사미사들은 그 정도가 한계거든. 아니라고 우기던 자들도 막상 본인이 수혜를 입게 되니 태도가 달라지더군. 그런 범부들의 저열함 자네도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겨울은 즉답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했던가. 어느 아랍 부자 석유 재벌의 기사라도 뜨면 댓글이 범람했었다. 부럽다. 저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다. 친구는 무슨, 집사라도 괜찮겠네. 내게 10억만 주세요. 당신에겐 푼돈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드림. 그러한 단순한 욕망은 양심보다 강력한 힘이지. 나도 예외는 아니었고. 중장은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했다. 장사미사의 한 사람이라면서. 그리고 중략을 하고 이 사람이 계속 변명을 해요. 나 역시 처음엔 간절한 마음으로 남의 울타리를 두드렸네. 거기 나도 좀 넣어달라고. 충성을 바치겠다고. 거기에 숭고한 신념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있나? 난 아기 다툼에 끼어든 모렴치한 여자에 지나지 않았지. 찬물 더운물 가릴 여유가 없었어. 가끔씩 양심이 아쉬울 때가 있었네만 고양이가 무슨 색이든 쥐만 잘 잡으면 그만 아닌가. 내겐 그 외에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았다. 장군의 속뜻이었다.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죠. 그래도 말이지. 어조가 달라졌다. 적어도 나만의 울타리를 세운 뒤에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왔다고 자부하네. 그녀는 무심한 눈으로 이제는 커트리의 것이 된 시계를 응시했다. 물론 내 욕망부터 채운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평범한 사람 중에는 욕망을 채운 뒤에 비로소 선량해지는 부류가 있네. 식민지 약탈로 부의 토대를 쌓고 아쉬울 게 없어지자 착한 척하던 서양놈들처럼 범상한 나에게도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단 말이지. 저는 이 말이 이상하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이걸 도왔을 때 어떤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지라도 불구하고 뭔가 잘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기준의 좋은 사람을 설정을 해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노력해 볼 생각조차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군은 물론 이 작품 내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변명이 '욕망을 채운 뒤에 비로소 선량해지는 부류가 있다.'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그래 뭐 나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잉여분으로 갖게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남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준을 조금 낮추면 현실적인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망한데 제 작품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리더 혹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의사라고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아니 만든 인물이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백강혁입니다.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물어봐요. 언론사나 이렇게 인터뷰할 때 뭐 외상외과의 현실을 알리려고 하신 거죠? 아닙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쓴 거고 그 와중에도 하나 정도 주제를 담자라고 생각했다면은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명에 인색할 때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긴 했습니다. 왜냐면 수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힘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이 경제적인 보상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더 경제적인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너무 높은 기준으로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인데 왜 사사로운 보상을 원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무작정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게 해 주고 그다음에 베풀 수 있게 해 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백강혁을 이렇게 디자인할 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곁에 있으면 오히려 괴롭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치만 내가 속한 집단의 리더라면은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목표 자체는 선합니다. 중증 외상센터를 살려야 된다. 이 목표는 너무 선하죠.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게 아닌 것처럼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닐 거다. 오히려 좋은 사람이 아니어야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치트키 같은 능력들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집단이 어떤 한 결과를 내야 된다면은 '백가업 같은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낭독할 부분은 민망하니까 책은 안 들고 왔고요. 어느 부분인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당직 내가 너 혼자 설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절대로 혼자 서게 하지 않아. 저는 이 대목이 백강혁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백강혁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 누구보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감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 백강혁 좋은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예, 진짜 맞습니다. 좋은 깡패. 지금 새해인데 혹시 어떤 결심들을 하시나요? 좀 결심대로 잘 살고 있나요? 저는 참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새해에 결심이라기보다는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프 마라톤을 한번 나보고 싶다. 열심히 뛰어야지. 그리고 오늘 며칠이죠? 20 일인가요? 네. 20일 동안 하루 뛰었습니다.
진짜 계획한 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 되는 것 좋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프 마라톤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한다고 우리가 너무 우리를 탓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쉬운 목표를 여기서 제시를 해 주셨어요. 2026년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심했던 작은 실천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정도는 해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문 열고 지나갈 때 저는 잡아 줬는데 뒷사람이 그냥 얌체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날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잡았으면 응당 그 사람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뒷사람도 잡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의 순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순환을 안 하는 사람이 있지? 그날 밤에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인제 그것조차도 남한테 해줄 수 없는, 두 번 잡는 거를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뒷사람을 위해서 항상 문을 잡아 주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범위까지냐면은 5 명까지는 설령 나 혼자 하게 되더라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 봤더니 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좀 손이 불편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 잡아 주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결심한 이후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실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웹소설 작가로 나왔으니까 웹소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저는 이 시간이 꼭 여러분들한테 뭐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시간이 그냥 '재미가 있었다.'라고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스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 있어요. 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웹소설 작가가 됐습니다. 웹소설 작가는 재미있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걸 생산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이건 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자체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기러기 아빠가 되고 나서 해결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집에 오면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하니까 복작복작 해 가지고 심심할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사실은 그런 가정이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이제 혼자 들어오니까 할 게 없고 되게 심심하고, 심할 때는 '내가 왜 사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누가 저한테 "그럴 때 모범 택시를 보면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해서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를 시즌 1 부터 2 까지 쭉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 내가 만드는 웹소설도 이런 가치가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내게 해 주는구나, 이 재미만 있는 작품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나도 좋은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웹소설 자체가 좋은 사람을 다루는 거는 드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콕 집어서 요 두 작품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속 문장과 2026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중에 1 등으로 선정된 이효리 님의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의 초역 부처의 말이라는 책 속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봅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지요. 저는 남들과 비교하면 아직 짧은 삶을 산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길에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면 불편해지고 답답하고
때로는 엮었기까지 하죠. 하지만 저 스스로가 성숙해지면서 조금 다른 방향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이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가짐으로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고쳐지지 못한 점은 내가 고쳐줘야 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의문을 가진다면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곧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자. 올해 첫 책으로 고른 초역 부처의 말에서 제 생각에 살을 붙여주고 제 마음가짐에 디딤돌이 되어주는 문구를 보아 기뻤습니다. 부디 올해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 노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침묵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인문 360 누리집하고 SNS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책 속 한 문장과 2026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종료하고 이제 다음날 수요일이죠. 인문 360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고 하니까 심지어 이벤트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웹소설 작가라는 본분에 맞춰서 웹소설을 추천하고 문장들도 드렸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감성적이고 좋다고요? 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성적인 줄은 몰랐는데 재밌기만 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극적인 쇼츠가 넘쳐나는 유튜브에서 낭독자들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 아닌가요? 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보고 계신다는 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하십시오. 이런 채널은 자기 그 포트폴리오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좋잖아요. 너 뭐 보니? 그랬을 때 나는 인문 360하고 사피엔스 스튜디오 봐. 그러면 좋은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한밤의 낭독자들 시즌2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